오늘은 이 보링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하이퍼루프라는 신개념 교통수단을 열심히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낚인 기업들은 많이 있죠. 오늘은 왜 이런 떡밥이 발생을 한 건지, 그리고 실제 일론이 하려는 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이 하이퍼루프 알파라는 개념의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론적 원리를 담은 58페이지짜리 백서를 공개를 했죠. 이 하이퍼루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진공 상태의 튜브 안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이 캡슐을 집어넣고요. 캡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 밑으로 쏴요. 그럼 캡슐이 살짝 뜨겠죠. 그럼 이 레일건처럼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캡슐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 튜브 안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시속 1000km가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태양광으로부터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이 되는 컨셉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일론이 이런 발표를 하자 이런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들이 우후죽순 여기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작 일론 머스크는 이런 타입의 하이퍼루프는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어요. 이게 보통 명칭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업들이 뭐 어디랑 MOU를 체결했다거나 뭐 무슨 테스트를 성공했다 그러면 언론이 다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개발한 어떤 기업, 이런 식으로 키워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들어간 기업은 여기에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퍼루프 1이라는 기업이 사실 제일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 여기는 배임이랑 횡령 때문에 거의 기업이 망해가다가 이 영국의 버진 기업으로부터 인수를 당했어요. 근데 여기도 작년에 여객용에서 이 화물용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하이퍼루프가 기술적으로 되니 안 되느니 말이 아직도 많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형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솔직히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포드 컴파티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베드 하나 만들어 놓고 대회를 열어가지고 1등한 사람들, 뭐 제일 빨리 달린 1등한 팀에게 상금 주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경기장 만들고 스폰해준 게 다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 철거를 하고 스페이스X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떡밥 하나 던져놓고 일론은 튀어버린 거죠. 그럼 이게 진짜 떡밥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소설을 좀 써보자면, 이게 일론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이 보링 컴퍼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 푸르프록이라는 땅굴 파는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 기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있죠. 그런데 토목공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로켓이나 AI, 인공지능, 전기차 이런 걸로 돈을 버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건 너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이걸 알려면 보링 컴퍼니가 어떤 기업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스페이스X의 사업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스페이스X랑 미션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화성하고 연관이 지어져야 되겠죠. 이 화성의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땅이 빨개서 여기가 화성,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화성이죠. 왜냐하면은 화성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화성에서 살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구는 이런 두꺼운 기체가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를 누르면서 일기압이란 대기압이 존재하죠.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는 15도라는 평균 온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조건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바로 지구 생명체죠. 그런데 화성은 이 행성을 감싸는 대기가 너무 얇아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0도예요. 평균 온도가. 그리고 태양이나 다른 별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든가 이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면 암에 걸리는 건 뭐 거의 확정이죠. 그리고 대기가 얇아서 이 대기압이 워낙 낮으니까 물로 이루어진 생명체는 다 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여기다 갖다 놔버리면 풍선처럼 부풀어서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금성에 비해서 좀 비벼볼만 하다는 거지, 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행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운석들은 들어오다가 이렇게 다 녹아서 증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이 대기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대로 다 땅에 꽂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폭격이 매일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다 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구라도 이 우주정거장에 있는 대기가 희박한 곳에서는 작은 쓰레기 하나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다 구멍을 내버려요. 우주정거장을 파괴할 수 있는 다 폭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위험한 환경이 바로 화성이에요. 게다가 지구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풍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화성은 자기장도 거의 없어서 태양폭풍이 훨씬 세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자장비도 태양폭풍 주의보가 내려지면 셧다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에 도시를 만들었을 때 발전소라든가 생명유지장치도 태양의 EMP에 맞아서 언제든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엔 지구로부터 자재를 들고 가서 화성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태양풍이라든가 유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도시 하나가 전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화려한 생활은 살기가 어렵다. 이게 현실인 거고요. 그러면 테라포밍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누추하긴 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안전하죠. 이게 미국의 핵벙커인데 이 안에 있으면은 운석이라든가 태양의 EMP 공격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뚜껑 씌워가지고서는 밀폐를 해버린 다음에 압력만 조절하면 나름 살만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보링 컴퍼니를 사업부로 둔 이유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이 모양부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보링 컴퍼니는 이런 프로프록이라는 장비를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화성에서도 이런 터널들을 이용한 교통시설 그리고 벙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 가까운 화성에서 전기로 달리는 열차를 갖다 놓으면 그거 자체가 하이퍼루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에 있는 전철을 화성에 갖다 놓으면 그거 자체가 하이퍼루프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 거죠. 다만 지구에서 하이퍼루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억지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도 아마 자신이 없었던 거고 대학생들을 위한 대회나 열어주면서 쓸만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프로프록이나 개발하면서 여기저기 뚫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작년에 확장 허가를 받아낸 베가스루프의 계획도죠. 그리고 여기에 18개의 스테이션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땅굴을 18개를 더 파겠다라고 한 거죠. 라스베가스도 손해가 아닌 게 어차피 공사비는 100% 보링컴퍼니에서 되는 거고 지분도 받을 거기 때문에 통행료도 나눠서 받겠죠. 그러면 수입도 짭짤하니까 어찌됐든 일론은 하이퍼루프의 튜브에 해당하는 땅굴만 파면서 작년에 6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천억? 이 정도를 또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하이퍼루프 기업들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망해가는데 일론 머스크는 9천억 원 투자를 받았으니 하이퍼루프 기업들이 보기엔 느낌이 좀 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이퍼루프라는 시스템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인기가 좋았으니까 떡밥을 물은 거죠. 이 태양광과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시스템, 여기에 시속 1000km가 넘어버리니까 일단 뽀대가 좋잖아요. 게다가 토목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부양하기도 좋아서 이 정치권이 좋아하는 삼박자를 다 갖췄어요. 이래서 돈 좀 있는 나라 치고 엮이지 않은 나라가 없다. 어찌됐든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이 프로프록으로 땅굴은 열심히 파겠지만 지구에서 하이퍼링크를 만들 생각은 당분간 없어 보이고요. 어차피 화성 가면 진공 상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다 쓸모없는 기술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떡밥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놀리는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트윗을 하나씩 올려요. 이런 터널에 테슬라 한 대 넣어놓고 문 닫아놓은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이퍼루프 테스팅이 시작됐다. 근데 그냥 하이퍼루프도 아니고 이게 풀스케일이래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성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